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연입니다. 국토부가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기관사의 정보망을 연계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도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국세청이나 경찰이 조사 중에 부동산 불법 행위를 적발하게 된다면 기관 간 업무 협약으로 법적 행정 처분을 강화해서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을까요? 오늘도 실전 부동산 고고가 한 발 빠르게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 1부는 이분이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키도아리 부동산 연구소 이성우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저희 문을 두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077-6358번 꼭 기억해 주시고 편안하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은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대표님 오늘 어떤 흐름 알아볼까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매매가 자체가 가격지수 변동률 자체가 지금 16조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정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지나면 침체기까지 온다라는 말씀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거품이 좀 제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맥주잔에 거품을 따랐을 때 가장 위에 있는 입자가 큰 거품은 금방 사라지듯이 지금 그러한 어떤 거품이 지금 사라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2월 넷째 주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올랐느냐 이런 부분도 좀 한번 파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2월 넷째 주입니다. 0.09%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락이 됐는데요. 전세가 역시도 0.11%로 전국적으로 이제 하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중에 이제 서울시를 보게 되면 0.09% 하락이 됐고요. 서울시도 강북 14개 구 같은 경우에는 0.06%가 하락이 된 반면에 강남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0.11%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전국적으로 봐서도 지금 많은 그 도시들이 가격적인 부분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지금 이 파란색, 녹색 부분이 지금 오른 지역입니다.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금액적인 부분이 약간 상승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전라남도가 0.04%로 가장 많이 오른 부분이죠. 왜 올랐을까요? 그것은 이제 공급의 어떤 부족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0.63%가 올해 들어서 0.63%가 하락이 된 반면에 전남 지역은 0.23%가 올랐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에서도 이상현상이 좀 있는데 인구 15만밖에 안 되는 광양시가 1.29%로 전국 최고의 집가 상승률뿐만이 아니라 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전남 광양시가 1.29% 상승이 됐고 그리고 대구 서구, 대구 중구, 그다음에 대구 남구 이 대구 쪽이 지금 그 아파트 가격이 지수가 조금 오른 상황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도심권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부분 그리고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아파트에 이제 멸실된 아파트에 이 이주 세대가 가세를 하면서 금액적인 부분이 상승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어떤 학군이나 이런 부분도 강남 8학군에 버금가는 이런 범어동의 학군들 이런 쪽으로 해서 가격이 인기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좀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아파트 매매가 올 들어 1.22% 상승 지역이 바로 광양시인데 전국 최고 외지인 거래가 61%까지 치솟았고요. 500만 원의 한 채 갭투자 매집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전세가가 상승이 되고 매매가 역시도 동반 상승이 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광양이 지금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첫 번째가 공급의 부족이라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많은 산업 인력들이 상주에 있다라는 부분,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해서 포스코 리튬 회사를 비롯해서 율촌산단이나 어떤 익힌산단이나 명당산단이나 이런 국가산업단지가 포진이 돼 있고 건너편에 여수 국가산업단지까지 있으면서 인력들이 만만치 않게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상승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공급 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남 광양시 같은 경우 2016년에 1,498가구가 입주를 했고 공급이 됐고 2017년에 616가구가 공급이 됐는데 2018년도에는 420가구밖에 공급이 안 된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2019년, 20년, 21년까지 공급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데가 아파트를 짓는 곳이 없기 때문에 택지나 이런 부분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파트를 지금 공사를 짓고 있는 데는 없기 때문에 약 3년에서 4년까지는 공급 자체가 전멸이다라고 보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이 오르는 상황이죠. 인구가 많이 밀집이 되고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가 없기 때문에 자꾸 여수나 순천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지인 거래가 지금 2018년도에 18.39%였는데 올해 1월 달에 보게 되면 서울 수도권에서 광양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많이 내려왔고 대거 내려와서 물건을 매집을 하는 상황이죠. 이 성호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가 매매가가 8,200만 원입니다. 59제곱미터가. 근데 전세 최고가가 얼마냐면 8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200만 원만 있으면 이렇게 실투자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이렇게 건물 상태가 양호하거나 그러면 약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갭 투자 형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이 와서 61.2%라는 외지인들이 와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어찌 됐건 투자를 하실 때는 공급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그 공급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급이 되느냐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면서 투자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해주신 흐름 기억해 보면서 가져오신 부동산 정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화면으로 먼저 공개합니다. 전남 광양시 황금지구 토지 정보입니다. 광양 항만 구봉산 관광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구획 정리 사업이 2020년 8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용도는 일반 상업지역, 일반 주거지역으로 일반 상업지역은 매매금액 3억 3,500만 원, 대출금액 2억 원 예상하면 실투자금 1억 3,500만 원으로 전망할 수 있고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매매금액은 1억 6,400만 원, 대출금액 9,900만 원 예상하고 투자하면 실투자금을 6,500만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안에 있는 이 핫한 부동산 정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황금지구가 어딘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전라남도 광양입니다. 바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그다음에 광양 항만이 있는 곳 바로 앞에 위치해 있죠. 바로 뒤에 위치해 있죠. 뒤에 산이 있고 우리 앞에는 광양 항만이 있기 때문에 배산 임수의 지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광양이 요즘에 엄청나게 뜨고 있죠.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률이 1위이고 인구가 지금 계속적으로 그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 유입, 아파트 가격 상승 이게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인구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2009년부터 2018년도까지 광주시의 어떤 인구의 변동률을 보게 되니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2013년부터 계속적인 하락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목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부터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인구가 감소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어떤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다 확인이 되는 내용입니다. 2009년부터 여수시도 역시 계속적으로 우하향 형식으로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독 광양시를 보게 되니까 2009년부터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09년부터 인구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가 있죠. 그만큼 고액 연봉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가 형성이 돼 있다는 부분이죠. 예.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광양 항만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산업단지가 7, 8개 정도가 몰려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일자리가 풍부한 이런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아무래도 기차로 물류를 수출을 하는 거와 그다음에 항공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이 실을 수 있고 비용적으로 적은 선적을 이용해서 해양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입을 하는 경우가
가반사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 광양 항만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많은 산업체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인구도 집중이 되고 하지만 공급이 없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이 사업체에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을 보게 되면 바로 뒤에 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 30만 평 이상이죠. 이 산을 또 개발을 합니다. 이것은 LF 스퀘어 타운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만큼 골프장 27홀 그리고 여기에 또 많은 어떤 그 놀이 시설들 그리고 가족들이 놀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어린이 테마파크도 있고요. 그리고 건너편에 포스코 리튬 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여기도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각광받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는 그런 사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또 황금산단이 있습니다. 출혈 준공인데 이 황금산단을 통해서 많은 또 산업체들이 또 입주를 하고요. 거기에 또 광양 항만을 끼고 있으면서 포스코 광양제철소까지 거리상으로 봤을 때 6.3km 포스코 광양제철, 5.8km 묘도산단 그만큼 가장 멀어봤자 6km 내에 있기 때문에 차를 이동했을 때 10분에서 15분이면 전부 다 집으로 귀가를 할 수 있고 출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의 주거지가 되면서 뒤에 산, 앞에 물 그렇기 때문에 배산 임수의 지형에 좋은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봉산 관광단지 바로 황금산업단지 바로 뒤에 있는데요. 이 사업이 광양의 랜드마크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30만 평이 넘는 그런 규모의 지금 LG패션의 현재 이름이죠. LF에서 스퀘어 타운을 이제 형성을 하는데 그만큼 여기에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순천과 그다음에 여수, 광주부터 해서 많은 유동인구들이 유입이 되는 그러한 이런 개발 호재가 바로 뒤편에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테마파크가 지금 가족 단위로 어린이만 놀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그다음에 가족들이 전부 다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20만 평으로 개발이 되고요. 황금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게 황금지구입니다. 황금지구고 바로 앞에 황금산업단지인데 이 바다와 접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부두를 만들 수 있죠. 선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거기에 광양항만 현재는 17개 선석이 있지만 34개 선석으로 늘려서 더욱더 수출입 물동량을 더욱더 늘린다는 얘기죠. 현재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입 물동량 1위죠. 더욱더 많은 수출입 물동량을 또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또 광양제철소 우리나라 세계 생산업체 중에서도 5위입니다. 거기에 3만 명이 상주를 하는 그런 대기업이죠. 거기 묘도산업단지도 역시 1만 6천 명이 또 상주를 하는 그런 산업단지로 바꾸고요. 이 옆에 보면 의암지구, 아우지구, 도의지구, 광길지구 지금 신도시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쪽에 신도시가 형성이 되게 되면 그만큼 브랜드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구시가지에서 신시가지로 옮겨가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중심이 되는 그런 쪽에 황금지구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전체적인 환지도인데 상업지역이 있고 아파트 짓는 공간, 그다음에 일종 주거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아파트는 한라 비발디가 지금 어느 정도 의향서를 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LG에서 아파트를 또 지을 수 있는 그런 의향서를 지금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아파트들이 속속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넓은 부지에 아파트와 학교, 공원 이런 식으로 시가지가 조성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창업지역의 그 대지가 181.2제곱미터인데 이종 주거지역 대지 251.9제곱미터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현재 사업지가 약 70%에서 75% 공정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내년 20년 8월에 완공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공사하는 모습을 한번 찍어봤는데 이런 포크레인이나 그다음에 그 아스팔트가 지금 깔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많은 기계들이 지금 흙을 싣고 나르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와우지구, 의암지구, 도의성, 황금지구 봤을 때 용적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황금지구가 그만큼 바로 뒤에 LF 스퀘어 타운이 있고 광양 항만이 있고 그런 요지에 있기 때문에 용적률 자체가 다른 지구보다 훨씬 많죠. 상업지구도 보면 의암지구가 400%, 그다음에 도의성항은 600%인데 황금지구는 1,300에 80%, 법정 용적률 건폐율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액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 상업지역 181.2제곱미터 매매 가격이 3억 3,500만 원입니다. 용적률 1,300%에 건폐율 80%.
이런 물건인데 대출이 2억 원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억 3,500만 원. 자,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대지 251.9제곱미터에 대출이 매매가 지금 1억 6,400만 원인데요. 대출이 9,900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는 여기서 정리해 보겠고요. 핫한 곳 찾아서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정보도 화면으로 먼저 공개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근린생활시설 9호선 분당선 선정릉역 도보 2분 거리고요. 2017년 1월 준공됐습니다. 6층 건물 내 2층,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임대가 확정됐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 120만 원, 대출 가능 금액 1억 5천만 원으로 예상하면 실제 투자 금액을 9천만 원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강남으로 이동해봤습니다. 대표님, 네. 저희 입지 호재 들어볼게요. 네, 입지를 보게 되면 선정릉역이죠. 선정릉역 바로 다음 역이 삼성중앙역, 그 다음 역이 봉은사역인데 봉은사역이 국제기로 복합지구의 출퇴근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스 산업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3위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1위를 목표로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많은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선정릉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는 걸어서 한 2분 정도 걸리는데 약 3분이면 보통 도착이 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건 자체는 삼성동과 논현동, 선릉로를 기점으로 해서 삼성동과 논현동 경계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삼성동이 굉장히 가격이 높죠. 그래서 이런 가격적인 부분이 이런 개발 호재, 큰 개발 호재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더 먼 곳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삼성동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논현동 이 경계 지역부터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아파트 가격은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죠. 바로 빌라나 이런 인근 소형 주택이나 그다음에 이런 주택가에 있는 어떤 업무 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금액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죠. 왜? 이 건물 밑에 깔려 있는 땅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꿋꿋하게 그 금액을 유지를 하거나 상승이 되는 일부 지역은 상승이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확대를 해봤는데요. 건물 위치에서 코엑스까지 거리가 1.5km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또 학동초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이 봉은사로가 집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새로운 신축 건물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어떤 기업 환경들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임차 금액들 자체가 업무 시설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도로가 주변은. 그래서 이 기업을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 주택가로 침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택가로 업무 시설들이 소속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건물이 뭘까요? 바로 현대자동차 GBC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이제 착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국제기로 복합지구의 사업에 포함이 된 그런 내용이죠. 자, 우리나라가 마이스 산업이 지금 현재 3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이스에 관련된 작년에 약 186개의 어떤 그 마이스에 관련된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행사를 이루는데 어떤 회원 기업들이 있겠죠. 작년에 260개에서 올해 299개로 늘려는 그런 상황이고 서울시에서도 서울에 마이스를 행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1억 5천만 원의 어떤 지원금이 진행이 됐는데 그것도 2억 5천만 원까지 늘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 마이스를 통한 산업을 이 굴뚝 없는 부가가치 높은 산업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위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성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다. 그리고 경부고속도 지하 사업 통해서 또 이렇게 녹지 공간이나 업무 시설이나 상업 시설이 더욱더 확충이 되고요.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광역급에서 교통이 더욱더 좋아진다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광역에서 오는 철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017년 1월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6층 중에 2층이고요. 27.90 넓은 대지 면적이 장점이죠. 거의 9평 가까이 되는 그런 면적인데 그만큼 이 지역에 보게 되면 땅 가격 자체가 약 4천만 원이 넘습니다. 9평이면 거의 높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대지가 지분이 9평, 근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
라고 보면 되고요.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 120만 원으로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일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우 대표와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에서도 최고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더리치에셋 이일호 부장 그리고 강산 DNC 장유진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